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82년도에 본 게 맞아. 그땐 국어 다 맞았습니다. 저는 학력고사를 봤던 세대고요. 국어는 45점 다 맞았어요. 만점 맞으셨군요. 우리말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우리말 전문가. 한국어 능력 시험도 저 100분율로 따지면 99.3% 나왔어요. 와. 예상 점수 혹시 몇 점 정도? 강 작가님보다 하나 더 맞춰보겠습니다. 아니, 또 맞춰야죠. 수능을 보셨는데. 벌써 경쟁이 시작됐어요. 네. 근데 워낙에 전문가 분들이셔서 네. 사실 수능은 그렇게 어려운 어. 영역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작년에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야,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십니까? 지문이 왜 이렇게 길어? 야, 와. 책이요, 책. 지문이 엄청 길어졌어요. 이거보다 더 길었을 때도 있었어요. 이것도 얘기가 많아 줄인 게 이거예요. 진짜요? 네, 이거보다 더 길 때도 있었어요. 와. 네, 그래도 길죠. 그래도 상당히 길죠. 지금부터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45문항, 시험 시간은 총 80분입니다. 이거 보고만 있어도 떨립니다. 진짜 시간 딱 재고 하시네. 맞아요. 네네. 긴장돼. 저 때가 제일 긴장되죠. 그러니까요.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A에서는 얼굴 한 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B에서는 되게 말이 그 이렇게 집 꼬여있는 샘과 돌이 꼬아놓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한 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 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수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답을 찾아갈 수 없는 내 앞에 길이 아무것도 펼쳐져 있지 않은 진짜. 그쵸. 연차. 막막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멘붕이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야,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냐.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니까 아들이 이해가 됐어요. 고백해야 되겠네. 야, 너 참 힘든 거 했다. 아빠가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이제 너트로 웃음이 나오죠. 찍어야죠, 이제. 네, 저만 저때부터는 찍어야 돼. 네, 지금 최소 엄마 생각나요. 네네네. OMR 카드 이제 원래 이제 수험생이랑 옮겨야 돼요. 저 때 제일 긴장돼요, 그쵸. 사실. 거의 우시기 직전이에요. 네네네. 수능 때 제 표정이었겠다. 언어와 말과 글로 먹고 사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쵸. 대한민국을 손꼽는 전문가들이 맞아요. 모인 시험이었는데 이 정도 명사분들을 엮은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과연 몇 점이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채점한 결과를 드리고 53점? 50점? 50점. 100점 만점인가요? 100점 만점이죠. 네. 어머,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온다. 52점? 어머. 5등급 정도. 그래야 할까요? 4, 5등급 정도. 네. 진짜 4점. 그럼 2, 3등급 정도 가능하시고. 대부분 이제 50점대를 다 50점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74점. 함정을 피하는 능력이 살면서 중요하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훨씬 많죠. 그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판에 일부러 이제 이해의 허들을 주는 상황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수능 문제를 네. 이렇게 꼬아서 내는 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48점. 진짜네. 48점. 이게 만점이 100점인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여기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언어로 옮겨낼 기회가 여기에는 1도 없는 시험이고요. 제가 발표도 나름 잘 하는데요. 그런 발표 능력도 여기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긴 문장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지?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 친구들이. 그쵸. 근데 맞아. 왜 어느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문해력이 그렇게 떨어진 거지? 수능에서 요구하는 읽기 능력이라는 건 삶 속에서의 글읽기 능력, 문해력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주어진 시간 안에 긴 지문을 읽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 연습해서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줄여나가는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렇게 매우 지엽적인 능력을 짧은 시간 안에 적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저게 정말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반복 네, 네. 연습. 사실 이게 훈련을 많이 해야 하는 시험이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짧은 시간 안에 네. 여러 번 반복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이 지문 길이가 더 긴 시절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이제 발췌독이라고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다 안 읽고 일부만 읽고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답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그 문제 유형에 맞는 어떻게 보면 풀이법을 배양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수능 국어에서 고득점을 맞기는 많이 어렵죠.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기술을 그 3년 안에 빨리 익히는 거네요. 그렇죠.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글 읽기, 쓰기 능력을 체크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은 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수능원 본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짧은 시간 내에 처음 보는 글을 이해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숫자들이 쭉 나열된 데이터를 그래프화하고 그 그래프에서 어떤 유형을 분류를 하고 그래프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늘 하는 일이라서 저는 굉장히 쉽게 읽혔거든요. 읽으면 알 수 있느냐? 꼼꼼히 잘 읽으면 모든 정보가 지문 안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 배경 지식이 사실 전혀 없는 상황인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느냐 부분은 사실 그게 없이 보는 사람들은 너무 막막하고 그 차이는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배경 지식을 모든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 편차가 생기지가 않아요. 다 틀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그 지점부터 점수 차이가 확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의 차이가 시험 수행의 결과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서 우리가 변별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좋은 취지일 수 있으나 그 변별이 되는 기저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불공정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배경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봐야 되고 그쵸. 더 심화 네. 과정까지 또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펼쳐지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배경 지식으로 수능이 나올 것이다 해서 그런 지식들을 막 강의하는 수업도 한 있었어요. 내가 이 철학자를 알아. 내지는 이 경제 개념을 미리 알고 있어. 이러면 독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스피드가 이해도가 빨라. 훨씬 높고. 그렇죠. 훨씬 그 현장에서 안정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수능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 문제를 냈는데 일정 부분 또 불공정해질 수 있는 그러네요. 네, 그런 지금 순간인 거죠. 네. 과연 수능 국어가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국어는 좋은 글을 읽고 이 글을 내 삶 속으로 어떻게 스며들게 할 건가? 그래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것이 국어 수업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보 처리를 위한 시험 같았어요.
박태원의 소설이 지문이 잠깐 나왔는데 앞에 중략하고 또 뒤에 조금 이렇게만 해서 박태원 문학의 핵심이 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렇지. 다 찢어 발기고 나누어서 미세하게 틀린 것만 찾게 하는 시요. 저게 가장 어려웠던 또 작년 수능에서. 네. 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언어를 갖고 만드는데 이 언어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파라타. 뭐 죄다 팔아요. 그럼 뭐 10%타, 3%타 해봤자 내가 본 저 파라타의 결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참 고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보드레안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이렇게 쓴 거예요. 불구의 언어를 갖고 투명하게 전달해 보려고 한 건데 내 마음은 호수요. 뭐 보조관념, 뭐 호수, 원관념, 고요하고 잔잔함. 이렇게 가르치면 고요하고 잔잔하고 뭐라고 표현 못할 그래서 호수라고 얘기했더니만 그거의 정답은 고요하고 잔잔함이라고 써야만 정답이고 나는 거기 퐁당 빠져들고 싶음. 그럼 틀렸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모든 것을 단답화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시를 접하지 않게 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 현재 제도로는 수능 체제로는 좀 많이 어렵다. 이 답만 맞는 답이야라고 하나만 골라야 되는 저 시험 자체가 언어 영역만은 진짜 맞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요. 특히나 문학에서 그 감상에 대한 틀을 정해주거든요. 맞아요. 내가 느끼고 싶은 만큼 감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맞습니다. 그런 고민이 네네.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궁극적인 어떤 그 읽는 목적은 그 내용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을 길어 올리고 어찌 보면 내가 말할 거리, 내가 글 쓸 거리를 읽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대로 읽었는지를 평가하려면 말하고 써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시험은 그건 안 하잖아요.